한국 직업방송이 준비한 IT 관련 취업 프로그램 이직업 이취업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연입니다. 네, IT 산업 미래 주역을 꿈꾸는 분들이시라면 저희 방송 놓치시면 안 되겠죠? 저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조영주입니다. 네, IT 취업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릴 전문가 두 분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IT 동아의 권명관 기자 그리고 커리어 멘토스 신상진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IT 산업 관련 뉴스를 전하는 시간이죠. 알아보자 IT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IT 업계 뉴스와 핫 이슈 그리고 업계 분석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 또 조영주 캐스터가 IT 산업에 관련된 최신 뉴스 준비했는데요. 어떤 소식인가요? 네, 알아보자 IT 오늘은요. 이 웨어러블 기기의 끝판왕으로 불리고 있는 스마트워치 관련한 기사 소식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출시 소식이 하나둘씩 들리면서 유저들의 반응 역시나 뜨겁습니다. 준비한 기사로 만나보실게요. 함께 보시죠. 자, 드디어 스마트워치 전쟁에 막이 올랐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출시가 시작될 예정인데요. 이 기존의 통화나 헬스케어 기능을 탑재한 것은 물론이고요. 향후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당연히 남다른 차별 요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조사들마다 각기 다른 공략을 들고 나섰습니다. 먼저 애플의 얘기부터 살펴볼 텐데요. 자, 언제나 디자인에 강점이 있어서 주목받았던 애플. 이번 스마트워치에 있어서도 이 같은 전략을 써서요. 4월께 출시 예정인 애플워치에 대한 관심을 더욱 뜨겁게 공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 이 같은 계획은 다름 아닌 애플만의 고급화 전략으로 이어진 듯한데요.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바로 이 명품 브랜드 버버리의 최고 경영자 출신 엔젤라 아렌츠와 버버리의 소셜미디어 임원 출신인 무사 타리크, 그리고 버버리 디지털 리테일의 부사장인 체스터 치퍼필드까지 영입해서 다양한 패션업계 임원들을 활용하겠다는 다소 공격적인 전략을 세운 겁니다. 이 IT와 패션의 시너지 효과, 귀가 솔깃해지긴 하죠. 자, 다음은 중국으로 넘어가 볼까요? 샤오미의 스마트워치 소식인데요. 저가 공세로 성장한 샤오미, 이 스마트워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만간 2세대 미밴드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발표한 1세대 미밴드의 경우 출시 당시 34.99달러였던 가격이 3개월 만에 24.99달러로 인하되면서 각광받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발표될 이 2세대 역시 저가 공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되고 있는데요. 중국의 이 저가 공세는 언제나 부럽기만 합니다. 물론 품질 보증만 된다면요. 다음은 우리나라 기업이죠. 삼성의 스마트워치 소식 보겠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올해 3월 공개 예정인 새로운 스마트워치예요. 무선 충전 기술 등 첨단 기술을 집약해서 기술 경쟁력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드명 오르비스인 이 스마트워치는요. 기존 기어 브랜드의 직사각형 폼팩터와는 달리 원형 디자인으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시나 기대가 되는데요. 자, 우리나라 기업인 만큼 더 이상 경쟁에서 밀리지 말고 선전해줬으면 좋겠네요. 자, 그 밖에도 대만의 전자회사 에이수스는요. 배터리 수명이 일주일이나 가는 스마트워치를 개발하고 있다는데요. 간소화된 칩셋과 모바일 OS를 사용한 새 디자인을 채용하면 가능할 거라고 하네요. 일주일이나 가는 배터리, 이것도 정말 실용적일 것 같죠? 자, 어느 하나 버릴 것 없이 정말 다채롭고 실용적인 기능들이 한껏 추가된 스마트워치의 출시 소식들이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기사입니다. 삼성의 야심작 갤럭시 S6가 곧 베일을 벗는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는 3월 1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갤럭시 S6 언팩 행사를 열 예정인데요. 삼성은 이 행사의 초대장에 갤럭시 S6의 모습을 짐작하게 하는 실루엣을 담고서 왓츠 넥스트라는 문구를 넣어 관심을 끌었습니다. 자, 과연 갤럭시 S6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 초대장을 토대로 보면요. 테두리가 메탈로 되어 있고 엣지 화면이 적용된 자매 모델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삼성전자의 이 행사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최근까지 스마트폰 판매 부진의 여파를 겪은 삼성. 자, 이번에 갤럭시 S6의 출시로 이 부디 세계 시장을 향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갤럭시 S6의 라인 S라인처럼요. 내려가긴가 하면 반드시 또 올라가기 마련이니까요. 여기까지 알아보자 IT였습니다.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드디어 갤럭시 S6가 나오네요.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는 고객 1인입니다. 스마트워치 얘기도 하셨는데 굉장히 기대가 많이 돼요. 네. 얼리 어답터라면은 굉장히 눈독 들일 만한 그런 아이템인데 뭐 쥐워치도 있고 그리고 기어 시리즈도 있고 애플워치 같은 경우는 특별히 말씀해 주신 대로 명품 브랜드 CEO까지 채용을 했다고 하니까 네. 엄청나게 패셔너블한 그런 디자인이 나올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떤 게 가장 탐나세요? 욕심나는 브랜드. 참 난감한 질문입니다. 네. 저는 그 애플워치 뭐 이런 어떤 마찬가지로 얘기해 주신 기어 시리즈나 글쎄요 스마트워치를 일단은 좀 더 지켜보자라는 저는 주의입니다. 예전에 제가 뭐 여러 번 이제 기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건 네.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데이터들을 수집하는데 사실 많은 중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스마트워치거든요. 네. 물론 이제 애플워치 같은 경우는 iOS와 연동을 해서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도 이제 화면 안에서 보여주는 컨셉으로 많이 나가고는 있습니다만 네. 그건 이제 안드로이드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네. 다만 아직까지는 사용자들을 위한 어떤 킬러 타이틀이라든가 킬러 앱이라든가 어떤 킬러 서비스가 조금 미숙하지 않나라는 네.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여러 가지 수집한 어떤 피트니스나 어떤 생체 정보를 가지고 그 사용자한테 맞는 뭐 맞춤형 의료 네. 서비스라든가 또 뭐 오늘 하루는 뭐 100걸음밖에 안 걸으셨으니까 좀 더 걷길 원합니다라는 어떤 전문가의 조언 같은 것들을 함께 받을 수 있다면 참 의미 있는 제품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아예 관심이 없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권 기자님이 지금 살짝 피해 가신 것 같아요. 그렇죠? 역시 눈치가 빠르십니다. 네. 우리 신 이사님은 네. 어떠세요? 저는 사실 뭐 시계 사용 이제 목적 자체가 현재도 좀 액세서리 개념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스마트워치라 얼마나 스마트한지를 봐야 되긴 하겠지만 솔직히 개인적으로 디자인을 더 좀 중점적으로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 제품을 고를 것 같아요. 네. 그럼 애플워치를 역시나 대답은 안 하셨어요. 두 분 다. 네, 삼성의 갤럭시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도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데 중국의 스마트폰, 저가폰 공격이 엄청나거든요. 네. 맹추격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그 자리를 좀 잘 지킬 수 있을지 저는 좀 걱정이 되거든요. 권 기자님. 사실 저희들도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지금 같은 처지라고 할까요? 네. 뭐 약간의 위상이 좀 떨어졌다라는 어떤 그런 뭐 언론 기사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다만 너무 많은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지금은 좀 성숙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만 해도 벌써 스마트폰 사용 인구수가 4천만 명이거든요. 네. 남아있는 인구라고 해봐야 한 1,500, 600만 그렇죠. 명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초창기 때 스마트폰 나왔을 땐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네. 근데 지금은 살 사람은 다 샀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교체가 되는 수요로 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판매량이 떨어지는 건 사실 당면 과제였고요. 다만 하나 아직까지는 삼성전자나 LG전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글로벌에서 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프리미엄급의 스마트폰을 많이 내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약간의 경쟁 상대는 이제 애플의 아이폰이라든가 좀 고가의 제품이었던 거죠. 근데 중국에서 지금 불러오는 바람들은 말씀하셨다시피 중저가 스마트폰이 좀 주로 이룬단 말이죠. 네. 교체할 때는 이제 사람들이 굳이 꼭 비싼 거 사야 하느라는 인식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예. 성능이 좀 상향 평준화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중저가 스마트폰을 최근에 많이 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S6가 곧 발표를 할 겁니다만 얼마 네. 전에 발표했던 갤럭시 A 시리즈도 있고요. 네, 또 LG전자 맞아요. 같은 경우는 뭐 F 시리즈도 있고 꼭 G 시리즈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라인업의 다변화를 통해서 중국발의 어떤 중저가 폰이 있긴 합니다만 사실 중국인들도 제가 알기로는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참 좋아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 어떤 브랜드를 가진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진출을 한다면 좀 더 좋은 성과를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예,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저희가 보통 이런 중국 산업의 영향에 대해서 요즘에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B2B 시장하고 B2C 시장 특성을 좀 구분해야 되는데요. 네. 저희가 B2C 이제 일반 소비자들, 일반 사람들이 이제 소비자가 되는 산업에 있어서는 공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브랜드 파워라는 걸 절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경쟁사가 갑자기 뭐 저가의 제품을 더 뭐 싸게 공급한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또 다 거기에 혹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필요 이상으로 저희가 걱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또 국가적으로 볼 때 어떤 뭐 그 플러스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시장 특성을 좀 고려해서 저희가 현실적인 부분, 걱정할 부분만 걱정하고 아닌 부분은 계속 저희가 프라이드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응을 좀 잘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뭐 인도 쪽으로 많이 넘어가 있는 어떤 인도의 스마트폰이 지금 최근에 막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그리고 중국 기업 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또 그런 어떤 제3세계 스마트폰이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은 곳을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곳에서 차별화된 전략으로 좀 더 푸시를 한다면 또 다른 좋은 성과가 들려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차별화된 전략도 세우고 있고 다각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두 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IT 취업에 대한 정보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IT 대표 기업 분석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IT 대표 기업 분석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IT 산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직업 소식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굉장히 트렌디한 얘기만 합니다. 스마트워치 얘기도 했었고 LTA 얘기도 벌써 파트 3. 네, 세 번째 시간인데요. 좀 더 앞서 나가볼까요? 사실 LTA도 굉장히 트렌디한 얘기긴 한데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나올지 궁금해지거든요. 권 기자님께 물어볼까요? 자, 그 LTE를 얘기를 하면서 불과 몇 년 전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뭐 4G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죠. 네. 맞아요. 4세대 이동통신이다 그래서 거의 뭐 국내 이통 3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통사가 이제 4G를 어떤 브랜드명처럼 많이 활용을 했는데 네. 최근에 들어서는 그 앞에 숫자가 좀 바뀌었던 것을 보셨을 겁니다. 네. 5G라고 또 많이 얘기를 벌써 하죠. 5G 얘기하더라고요. 네. 사실 5G가 활성화가 되는 시점은 네. 그 업계에서는 한 2020년 이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길게로는 2025년 정도는 돼야 이제 뭔가 실용화되어 있는 기술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LTE 자체가 그만큼 좋은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뭐 LTE라는 이동통신 기술이 나왔을 땐 그 업계에서는 100점 만점에 99점짜리 통신 기술이 나왔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고요. 네. 그리고 LTE 어드밴스드는 99점짜리 기술을 100점에 맞게 좀 더 다듬었을 뿐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예. LTE가 좀 더 장기적으로 갈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5G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개념이라든가 어떤 통신 기술의 기술 표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위해서 조금씩 개발해 나가고 있는 단계이고요. 다만 하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4G까지 이동통신 기술은 사람을 위한 그 무선통신 기술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그것을 이용해서 전화를 하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건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예. 5G 이후의 이동통신 기술은 사람이 아니라 사물을 위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최근에 사물 인터넷 얘기도 네. 되게 많이 하는데 네. 이런 어떤 책상이나 의자 그리고 저희들 자동차, 뭐 비행기, 냉장고, 세탁기 이런 어떤 기존의 사물들이 어떻게 이동통신을 원활하게 하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5G의 기술 지향하는 바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꼭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도 숫자 커졌으니까 전송 속도 빨라지는 얘기겠네.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 전송 속도는 사실 LTE 정도의 기준으로 계속 갈 거고요. 네. 다만 주파수 간섭 현상으로 인한 어떤 전송 속도의 저하라든가 그리고 너무 많이 산재되어 있는 기지국들의 그 어떤 여러 가지 간섭 현상들을 하나로 좀 하나의 기지국처럼 만들어서 안정성을 끌어올리는 작업들을 많이 할 거거든요. 또 한 번 네. 다듬는 거네요. 또. 그렇죠. 네. 뭐 예를 들어 보면 100명의 사용자가 어떤 전화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100명이 동시에 통화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네. 한 10명 정도 통화하고 다른 사람이 또 10명 정도 통화를 하겠죠. 네. 근데 사물이 통신을 하는 시대에는
모든 사물이 24시간 동안 계속 통신을 해야 합니다. 아, 그렇겠네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유지를 할 것이며 네. 거기서 소모되는 전력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센서 제어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5G에서 논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4G보다 한 1000배 정도 빠르다라고 제가 알아봤거든요. 속도가 빨라진대요. 1000배보다 빠르다라는 1000배 건 빨라진다고 예, 하던데요. 그건 너무 이제 어떤 혹한 얘기이고요. 예. 그 기준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게 ITU라는 그 기관에서 이제 어떤 이동통신의 세대별 기준을 나누거든요. 네. 퍼스트 첫 번째 세대부터 2세대, 3세대, 2G, 3G로 올 때의 기준이 있는데 4G의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가만히 있을 때 1GBps의 전송 속도 그리고 이동했을 때 여기서 이동했을 때는 보통 그 자동차를 얘기를 합니다. 네. 뭐 60km 이상으로 이동을 했을 때 100mbps 전송 속도를 충족시켜야 한다가 4G의 기준입니다. 아, 지금 1GBps는 아주 먼 나라 얘기이고요. 네. 지금 이제 막 이통사들이 국내에서 상용화했다는 3밴드 LTEA가요. 300mbps입니다. 아직도 700mbps가 남았다라는 네,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5G는 아마 그 이상을 바라보기는 할 겁니다만 좀 더 많이 먼 얘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제 생각도 비슷한데요. 예. 당분간은 저희가 이제 더 빠르다만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그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면 IT 산업 특성에 또 이런 재밌는 게 있는데요. 하드웨어가 어떤 특정 시점에서 이제 새로 이제 더 발달되고 개발되고 나면은 그걸 따라서 또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또 같이 또 네. 발전을 합니다. 네. 그러고 나면 또 소프트웨어가 발전하다 보면 또 하드웨어 성능을 더 요구하게 되고 그렇죠. 그럼 다시 또 하드웨어 기술이 발전되고 하는 그런 좀 네. 사이클이 있거든요. 예. 제가 볼 때 지금 이동통신 사업 자체가 최근 몇 년 동안 단말기라든지 그 통신 속도 뭐 쪽에 이제 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당분간 또 앞으로 이제 몇 년 동안은 오히려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쪽 컨텐츠라든지 또 지금 계속 이야기가 되지만 이제 스마트폰 자체가 하나의 사실 컴퓨터이기 때문에 단순히 통신 어떤 도구로서의 역할보다 앞으로 확장성이 굉장히 넓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혼합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쪽이 앞으로는 좀 더 이제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컨텐츠 쪽 얘기도 많이 나눴었는데요. 어쨌든 2013년에 LTE 얘기가 나왔는데 1년 만에 5G 얘기를 한다는 거는 정말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거를 실감하게 됩니다. 자, 이런 속도를 유지하게 만든 거, 사실 그 정보통신의 하드웨어 시스템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드웨어도 굉장히 여러 가지잖아요. 권 기자님께 여쭤볼게요. 하드웨어 정확하게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통신을 지금 하고 있는 뭐 우리들 언제나 주머니에 들어있는 스마트폰인 거죠. 스마트폰이 가장 대표적인 하드웨어,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하드웨어고요. 그리고 또 그 오늘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던 웨어러블 기기, 스마트워치도 있고요. 네. 네. 뭐 그 바탕으로 한 많은 뭐 글래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제품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사물 인터넷 기기들 네. 이런 것들이 다 하드웨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 이제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언제나 몸에 지니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꼭 하드웨어라고 얘기만 하는데 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이동통신을 받게 만드는 기지국도 있다라는 걸 잊지 네. 마셔야 합니다. 어디 옛날에는 요즘은 그런 일 많이 없습니다만 산에 올라가면 이거 왜 안 터져? 맞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있었죠? 네. 그것에 기지국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 정말 단순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음영 지역에 또 가서 기지국을 설치를 하고 또 커다란 철탑 같은 기지국만 꼭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네. 그런 것들만 떠올리시잖아요. 네. 그런 기지국만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아. 스마트폰이 이 작은 것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듯이 네. 기지국도 계속 크기가 작아지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뭐 이런 노트북만한 어떤 크기의 기지국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것들을 뭐 약간 한 곳에다 갖다 놓는 뭐 그런 일도 좀 벌어질 수가 있죠. 네. 뭐 예전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은 집인데 네. 안방에서는 터집니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작은 방에 가면 갑자기 안 터지는 터져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그 이통사에 전화를 하셔서 여기 신호가 잘 안 달아달라고. 잡힙니다. 그러면 그곳에 와서 상황을 보고 이건 이 집안에다 달아놓을지 네, 네. 그 바로 바깥에다가 달아놓을지 선택을 해서 달아주고 가죠. 맞아요. 네. 그것도 가장 중요한 하드웨어 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장안의 이슈가 되고 있는 LTE 산업, 그중에서도 그 하드웨어 분야에 대한 산업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요, 국내 LTE 산업 하드웨어 회사들은 어떤 곳들이 있고 이곳에 취업하려면 어떤 채용 전략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략 IT 취업 함께 하시죠.
네, 공약 IT 취업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관련 분야의 취업 방법 알아보는 코너죠. 자, 오늘 LTE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신 이사님, 그 LTE 산업 하드웨어 관련된 회사들 본격적으로 좀 알아볼까요? 예. 조금 전에 뭐 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사실 일반 시청자분들은 이제 이동통신 관련된 하드웨어 하면 이제 단말기 생각하실 텐데요. 그렇죠. 사실은 뭐 그쪽은 저희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통사업 전체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통신 장비 네. 관련된 쪽 이야기를 오늘 우선적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통신 장비나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뭐 방금 설명도 하셨지만 필요한 시스템이 기지국이죠. 예. 기지국에 이제 필요한 여러 가지 통신 장비들이 있고요. 그런 장비들은 이통사 자체의 또 교환기라고 하는 그런 장치와 단말기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이제 무선 통신 설비를 저희가 이제 뜻하고요. 네. 중계기라고 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들어봤어요. 사실 중계기와 또 기지국을 같은 걸로 이해하시는 시청자분들 계신데 그렇지는 않고요. 중계기는 기지국의 그런 이제 전파 범위를 벗어날 때 아니면 신호가 약하거나 음영 지역이 생길 때 그거를 또 임시로 조금 더 증폭해 주거나 또 음영 지역을 해소해 주는 역할을 하는 이제 네. 도우미 역할의 그런 장치입니다. 네. 중요한 건 어쨌든 저희가 기지국 쪽에 관련된 장비들이 더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단말기가 어떤 때는 이제 기지국과 직접 연결이 될 때도 있고요. 네. 또 기지국 신호가 약할 때는 또 중계기를 통해서 저희가 기지국하고 연결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저희가 뭐 기본적으로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사님 그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도 이 통신 하드웨어 만드는 곳이잖아요. 예. 오늘도 이런 대기업 소개해 주실 건가요? 아니요. 방송 특성상 네. 제가 구직자 여러분들이 사실 대기업은 저희가 얘기를 안 해도 스스로 많이 알고 네. 계신데 항상 제가 아쉬운 거지만 또 중견 기업이라든지 그죠? 네. B2B 기업 쪽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사실은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삼성전자가 단말기도 만들지만 네. 이 네트워크 사업부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사실 기지국이나 이동통신 통신 장비 관련된 사업을 하는 쪽이 있습니다. 네. 있긴 한데 말씀드린 그런 사유를 일단 삼성전자 얘기는 오늘 자세히는 안 드리고요. 예, 예. 네. 기본적으로 이제 통신 장비 관련 중견 업체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곳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에이스테크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절대 침대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아, 사실 좀 네. 했어요. 착각했어요. 네. 오. 워낙에 에이스테크. 저희가 네. 신기한 네. 회사 너무 그 각인이 많이 돼 있는데 에이스테크라는 네. 그 중견 업체가 있습니다. 1980년도에 이제 설립된 회사로요. 처음에 이제 카폰 안테나 개발을 했습니다. 저희가 LTE 처음 그 첫 방영 때 카폰 얘기할 얘기했던 때 기억나시죠? 네. 예, 1세대. 벽돌폰 얘기하셨죠? 예. 예. 저희 일반적인 개인 고객들이 이제 그 이동전화 사용하기 전인데 그때부터 이제 카폰에 들어간 안테나 모듈을 직접 개발한 업체고요. 네. 현재 이제 첨단 RF 부품이나 서브 시스템, 또 기지국용 모바일용 안테나라든지 또 중계 시스템, 또 방산, 그러니까 방위 산업을 얘기하는데요. 네. 방산에서 필요한 안테나 등을 제조하는 무선 통신 장비 부품 전문 기업입니다. 이 통신 장비 회사 가운데서는 지금 거의 규모상으로는 가장 큰 업체에 속하고요. 네. 2013년 기준 매출액이 3천억. 네. 중견 업체가 매출액 3천억은 굉장히 굉장하죠. 큰 편이고요. 네. 직원 수는 300명 정도 네. 된다고. 그리고 또 매출액보다 중요한 건 이익 아닌가요? 그렇죠. 네. 사실은 공 그렇죠. 기자님이 IT 전문 기자인 줄 아실 때 지금 보니까 좀 역시. 비즈니스 전문 기자로 이제 영역을 넓히고 계신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회사를 판단할 때 매출액만 보시면 안 되고 사업의 어떤 효율성, 그러니까 성과 측면에서 영업이익을 보셔야 되는데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런 업체들은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이 저희가 보통 한 3에서 4% 정도 되는데요. 네. 이 업체들은 거의 한 8에서 뭐 10% 넘을 때도 있고요. 오. 기본적으로 예. 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제조업이지만 굉장히 고부가가치 쪽에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괜찮은 회사네요. 예. 네. 다음은요? 두 번째로 KMW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1991년도에 설립된 회사고요. 네.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 옆학이라는 장비와 또 RF 스위치를 최초로 개발 상용화한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동통신 기지국에 구성되는 주요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고요. 특이한 거는 이 회사는 통신 장비 회사이긴 한데 별도로 LED 조명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 이유가 전혀 이제 관계없는 사업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요. 아니고요. 네. 저희가 RF 장비라고 해서 이제 그 무선 주파수 관련된 장비를 개발하는 데 사용되는 그런 기술들이 LED 조명 장치를 또 제조하는 데 또 접목시킬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회사는 특이하게 그런 이제
부가적인 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요. 네. 2013년 기준 매출액은 3,180억 원. 예, 마찬가지로 굉장히 3천억이 넘는 네. 큰 규모 회사고 직원 수는 62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앞서 설명드린 이제 에이스테크와 더불어 사실 통신 장비 전문 업체로 치면은 두 회사가 제일 좀 양대산맥을 이룰 정도로 이제 규모가 있고 오래된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대기업은 아니지만 굉장히 탄탄한 그런 중견 회사들이었어요. 또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예, 뭐 아직도 많이 있는데요. 솔리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1998년도에 솔리테크라는 사명으로 설립된 회사고요. 이동통신 중계기 쪽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이제 통신 장비 회사 가운데 하나고요. 네. 이 회사가 만든 제품은 빌딩이나 지하철 같은데 저희가 이제 커버리지 강화 장치라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약간 음영 지역이나 네. 전파 약한 부분을 이제 그 커버해주는 그런 장치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DAS라는 장비와 또 중계국과 기지국 간의 또 간섭 신호, 그러니까 저희가 통화 품질 관련된 그렇죠. 걸 얘기할 때는 또 간섭된 장애를 발생시키는 신호 같은 걸 제거해줘야 되는데 네. 그런 장비인 ICS 장비를 또 공급하는 회사고요. 기타 대용량 광 정송 장치를 공급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네. 2013년 기준 매출액은 1,700억 정도 되고요. 직원 수는 약 170명 정도 규모의 회사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또 이노와이어리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2000년에 설립된 비교적 이제 앞에 회사보다는 좀 젊은 회사인데요. 네, 그러네요. 앞에 소개드린 회사와는 약간 사업 분야가 좀 다릅니다. 예. 이동통신에서 저희가 이제 계속 기지국 뭐 통신 장비 얘기하지만 또 이 시험 장비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 장비와 계측 장비를 개발하고 생산한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통 서비스 특성상 저희가 아까 뭐 통화 품질 얘기했지만 예, 예. 품질을 저희가 확인하려면은 뭐 매번 고객님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죠.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리적인 이제 통신의 어떤 그 상태를 파악하는 그런 장비들을 이제 직접 개발하는 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통화 품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막 잘 안 들리고 끊기고 그러면 너무 답답해서 다시 전화해야 되고 그렇거든요. 네. 예, 예. 공 기자님도 계속 뭐 말씀하시지만 통화 저희가 속도 자꾸 요즘에 네네, 빠른 속도 얘기하자면 사실은 고객 입장에 소비자 만족도로 볼 때는 품질도 맞아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통신망의 그런 장애 상태나 품질 상태를 분석하기 위한 뭐 장비 자체 또 그런 산업 그 분야도 또 통신 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네. 이 회사는 특이한 게 또 IT 관련 회사들이 대부분 뭐 R&D 인력 비율이 높은데 네. 이노와이러스 같은 경우 직원의 80%가 어, R&D 인력이라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예. 예. 물론 뭐 최근에 조금 줄었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네. 보통은 저희가 IT 기업 중에 R&D 인력 비중이 높으면 한 10에서 30% 정도가 네. 꽤 이제 높은 인력 높다고 비중이라고 하는데 하는데 80%? 80%는 사실은 저도 처음 와. 이제 본 그런 수치인데요. 사실 뭐 이런 거죠. 어떤 새로운 제품이라든가 신제품이 나오기 이전에 그런 어떤 인증 같은 것을 좀 받아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LTE를 전용으로 내놓은 스마트폰인데 갑자기 LTE가 아닌 다른 주파수를 신호를 잡는다던가 이러면은 황당한 일이 벌어질 네, 수가 그렇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계측해주고 설비해줄 뿐만 아니라 어떤 일종의 인증 시스템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 이 통사들이 보유한 어떤 연구소에서 내주는 인증 시스템이 있긴 합니다만 그에 준하는 등급을 매겨주는 뭐 그런 어떤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규모는 어때요? 규모는 2013년 기준 매출액은 790억, 직원 수 260명 정도 되는 규모라고 합니다. 네. 다음 회사로 또 한국 전파 기지국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사명이 일단 좀 독특하지 않으세요? 그러네요. 다른 예. 뭐 영어도 아니고 한국 전파 기지국. 네. 이게 사명을 뭐. 보시면 무슨 사업을 하는지 좀 짐작이 되지 않으세요? 그렇죠. 바로바로 와닿네요. 그렇죠. 네. 기지국이라는 전파 기지국이라는 저희가 지금 뭐 계속 통신에서 나오는 용어 자체가 사명인데요. 네. 저희가 이동통신 사업 초기에는 통신사들이 기지국 숫자 가지고 또 광고 마케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맞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지도 이렇게 대한민국 지도 전국 지도 맞아요. 나오고 네. 점점점 막 그런 많았었죠. 색깔 예. 같은 걸 표시하는 그게 다 네. 이제 기지국에 저희가 커버리지를 얘기하기 위한 그런 이제 그 마케팅인데요. 이 회사는 통신 사업에 필요한 각종 이제 시설이나 기지국 장비들을 공용화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전에도 말씀드린 이동통신 사업 자체가 사실은 뭐 민간 기업들이 하지만 네. 정부에서 이제 그죠? 맞습니다. 예, 기간 산업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기지국 불필요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통신사들이 어차피 사용자들이 많지 않은 지역인데 각자 뭐 3사가 각자 기지국을 똑같이 설치하면은 사실은 이제 국가적으로 볼 때는 또 사회적으로 볼 때는 이제 비용이 될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이제 특화해서 공용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지상 공용 무선 기지국 건설, 또 지하 공용 중계망 건립 다 공용자가 들어가죠 사업이. 네. 또 기타 뭐 위성 DMB망 같은 걸 사업을 하고 있고요. 2013년 기준 매출액은 1,000억 원 정도 규모가 되고 직원 수는 한 15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통 3사가 기지국을 공유하게 되면 그 커버리지 같은 경우에도 다 동일해지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가 밀집 지역에서는 각자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기지국 설립도 하지만 그 불필요하게 전체적으로 볼 때 불필요한 부분은 공용으로 그냥 서로 이제 합의하에 공용 네네. 이제 뭐 기지국을 쓰는 이렇게 거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뭐 서울로 보시면 뭐 명동이나 이런 곳은 뭐 주말뿐만 아니라 계속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리죠. 그리고 네. 뭐 특정 경기가 열리는 야구장이나 축구장 이런 곳들도 엄청난 사람들이 단발적으로 몰리고 그런 곳은 어느 이통사든지 간에 모두 다 기지국들을 조금 더 세밀하고 조밀하게 건설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근데 뭐 약간 한가한 산간 지역이라든가 이런 네네. 곳은 괜히 그곳에 막 세울 불필요한 필요가 없죠. 이상으로 세울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분야, 그런 부분 정도에 조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 크리스마스 이브나 크리스마스 뭐 12월 31일 이럴 때 가끔 막 전화 안 되고 안 터지고 이럴 때 네. 이런 것도 그게 있었거든요. 이제 과도한 트래픽이 몰려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 엄청나게 통화량, 그러니까 이거죠. 1월 1일 되면 12시 딱 돼서 네. 다들 전화 통화 문자도 그때는 안 가잖아요. 맞아요. 사람은 네. 전화하느라고. 맞아요. 엄청난 버퍼가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들이고요. 그게 이제 추후에 얘기할 5G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안정성을 끌어올리는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의 시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G가 빨리 와야겠네요. 네. 지금도 계속 변환되어 가고 있는 단계인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LTA 하드웨어 관련된 회사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럼 이런 기업들은 어떤 인재를 찾는지 선호하는 전공이 좀 따로 있을까요? 예, 통신 장비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하드웨어 기술 인력 비중이 높기 때문에요. 네. 주로 이제 전기나 전자, 통신 관련 전공자를 선호하고요. 네. 물론 또 소프트웨어 쪽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 공학이나 또 이제 뭐 저희가 제조업이기 때문에 또 기계공학 전공자를 채용을 합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제품이나 어떤 모듈 특성에 따라 세부적인 직무도 다양하고요. 네. 다 오늘 시간 뭐 제가 마음으로는 다 설명드리고 싶지만 네. 시간 관계상 오늘 대표적인 직무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통신 장비회사 기술 관련 직무로는 저희가 크게 뭐 회로 설계, 펌웨어, 또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 개발, 또 기구 설계, 품질 관리 등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회로 설계는 통신 장비 안에 저희가 뭐 아까 안테나 얘기도 했지만 네. 그 안테나로 신호를 받아서 또 그걸 뭐 그 논리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그런 이제 컴퓨터 같은 역할을 하는 전자 회로가 필요한데요. 그런 전자 회로 자체를 설계하는 그런 직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자회로가 이제 또 뭔지 또 궁금하신 분들은 컴퓨터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 네. 혹시 두 분 뭐 컴퓨터 이렇게 뜯어서 내부 보신 적 네, 있나요? 되게 복잡한 회로들이 왔다 갔다 저희가 하고 이제 뭐 막. 마더보드라고도 하고 예. 이제 기판이라고도 하는데 그거 보시면은 뭐 이렇게 좀 기판 안에 여러 가지 반도체들이 맞아요. 들어있죠. 네. 그 전체를 구성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회로라고 하고 좀 회로 설계라고 합니다. 저는 네. 예전에 그때가 생각나요. 요즘도 이제 초등학교에서 그런 수업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만 해도 이제 그 라디오를 만들어 보는 네. 국내에서 네. 납땜해보고 아시는군요. 네, 했었어요. 그런 어떤 작업들을 실제 설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도면에다 놓고 이렇게 그림 같은 걸 그립니다. 네. 회로 뜨개질 막 이런 거 했었거든요. 오, 네, 그런 거 했어요? 기억나네요. 혹시 어떤 학교를 나오셨는지 뭐 이렇게 그러게요. 특성화고를 나오셨나요? 예. 다 지금 맞는 말씀들이시고요. 네. 어쨌든 주의하실 거는 그 이제 회로를 만드는 납땜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걸 설계하는, 그 회로를 구성하는 역할을 이제 주로 전기나 전자공학 네. 한 분들이 하는 게 이제 회로 설계라는 직무고요. 두 번째로 펌웨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거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개념인데요. 예. 저희가 하드웨어라고 하면 앞서 이제 전자 회로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런 회로 안에 여러 가지 반도체 칩이 들어가는데 그 안에서 이제 메모리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정된 메모리 영역, 예전에 이제 저희가 롬이라고 불렀는데요. 네. 이제 바꿀 수 없는, 쉽게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고정된 메모리 영역에 저장되어서 이제 전자 회로 자체 기능적인 부분을 컨트롤하거나 또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저희가 펌웨어라고 얘기합니다. 프로그램이라는 측면에서 사실 펌웨어는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 하드웨어 내부에 직접 내장돼 있고 또 네. 일반 뭐 사용자가 직접 이제 뭐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하드웨어 기술 쪽으로 네. 그쪽 직무로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 업그레이드하기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무선으로도 다 할 수 있다고. 그렇죠. 하던데요? 사실은 예. 저희가 이제 롬이라고 했을 땐 진짜로 이 제품을 한번 구매를 해버리면 사실 그거를 네. 다시 공장에 가져가기 전에 고칠 수가 없었는데요. 맞아요. 그런 펌웨어가 이제 저희가 이제
가용 메모리라고 해서 네. 고정적이면서도 필요한 때 좀 바꿀 수 있는 변형시킬 수 있는 메모리가 개발되면서 네. 요즘엔 사실은 사용자들도 무선이든 유선을 통신을 통해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펌웨어 업그레이드, 펌웨어 업데이트 예.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으니 뭐 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더 쉽게 설명하면 뭐 안드로이드 사용하시는 분들 가끔 가다가 이제 업데이트하라고 이렇게 뜨잖아요. 네. 그런 것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그렇구나. 같습니다. 아, 우리가 알겠습니다. 예전에 얘기했던 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랑은 이 펌웨어 개발자는 또 업무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이사님. 저희가 이제 구직자분들만큼은 사실 뭐 일반 개인 시청자분들과 구분을 뭐 굳이 하실 필요는 없지만 구직자분들 구분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네.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라고 하는 직업이나 직무는 이제 하드웨어 위에 탑재된 특정 운영 체제. 저희가 OS 어제도 뭐 지난번에 저희가 뭐 윈도우라든지 리눅스, 유닉스 같은 OS 얘기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OS 위에 이제 깔려서 이제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이나 그런 또 OS 단의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역할만 저희가 네.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라고 보통은 얘기하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펌웨어는 조금 이제 공학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좀 하드웨어 관련된 좀 제한적인 또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영역이라고 이제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저희가 또 이제 기구 설계라는 업무가 있는데요. 예. 기구 설계는 이제 그 기계공학 전공하는 분들이 주로 하는 업무인데요. 실제로 이제 생산되는 제품 어떤 기능적인 측면 또 미케닉적인 측면을 이제 맞춰서 제품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기계적 구성을 이제 설계하는 업무라고 저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품질 관리라는 업무가 있습니다. 네. 품질 관리는 저희가 요즘엔 또 QA라고 하죠. QC라고 또 표현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자공학 전공자나 또 기계공학 전공자들이 제품을 설계해서 제품이 이제 공장에서 생산돼 나오고 난 다음에 실제 마지막으로 이제 판매 전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어떤 기능적인 오류나 또 완성도를 또 높일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찾아내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QA, 품질 관리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사실 특히나 일반 B2C 소비자들이 직접 사용하는 제품 같은 경우 사실은 이 품질 관리 업무를 좀 약간 좀 개발 업무와 다르기 때문에 좀 네. 안 좋게 보는 구직자분들이 계신데요. 어. 오히려 요즘 같은 특히나 이제 통신이라든지 뭐 단말기 같은 쪽 그 품질 상태에 대해서 고객들이 굉장히 민감한 분야에서는 네. QA 업무도 굉장히 중요한 직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 나눠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지원할 때 어떤 직무에 지원할지를 좀 잘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통신 관련 하드웨어 쪽에 지원하는 구직자들에게 좀 팁을 준다면 어떤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뭐 시청자분들 이해를 위해서 지금 앞서 설명드린 직무 단위는 이제 어떤 직무 수행할 때 기본적으로 전공에 따라 구분되는 역할이고요. 네. 사실 실제 통신에서 채용을 할 때는 어떤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이나 모듈 단위로 또 개발 직군을 좀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네. 뭐 안테나 설계 개발자라든지 또 필터 설계 개발 직무, 또 RF 시스템 개발자, 네. 뭐 아니면 또 FPGA 개발이라든지 인베디드 시스템 개발 이런 식으로 좀 제품이나 모듈의 특성에 따라서 또 채용 어떤 그 단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도 또 구직자분들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하드웨어 개발할 때는 다양한 또 개발 툴을 사용합니다. 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HFSS나 AWR이라는 또 무선 통신 설계할 때 또 필요한 툴이 있고요. 네. 어. 또 오토캐드라든지 뭐 프로이, 카티아 같은 사실 또 일반 또 기계 설계, 기구 설계할 때 사용한 툴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통신 장비 쪽 개발 직무에 관심 있는 구직자나 취업하시려는 분들은 너무 또 단순하게 자격증만 이렇게 찾지 마시고요. 네. 이런 실제 툴 사용법 자체를 입사하시면 바로 좀 능숙하게 아. 사용할 수 있도록 익히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캐드 같은 경우를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네. 일종의 3D 모델링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과거에는 뭐 3D 모델링이다 그러면 뭐 애니메이션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뭐 그런 것들만 생각을 하실 텐데 네. 그 공학 쪽에서의 3D 모델링 오토캐드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설계를 하고 나서 어떤 점과 선으로 육각형 같은 걸 그렸다고 가정을 했을 시에 네. 다음 버전으로 움직였을 때 역학 같은 게 자동으로 들어가면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되고 이런 어떤 과정들을 실제 눈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설계하는 데 있어서의 상호 간의 어떤 정보를 교환하는 데 더 많은 네네. 이득을 좀 줄 수가 있고요.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과거처럼
청사진에다가 이렇게 쭉쭉 그려서 이게 회로도입니다. 이런 시대는 이제 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예. 뭐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CAD 프로그램 얘기하면은 일반 분들 또 포토샵을 많이 요즘에 아시니까 네, 네. 이게 이제 디자인하듯이 뭘 이제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그게 아니고요. 네. 기본적으로 수치 해석을 해서 제품의 어떤 기본적인 용도나 그 역학적인 부분, 동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수치상으로 그걸 해석한 다음에 그걸 적용하는 그런 도구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절대 뭐 이렇게 그리거나 네. 그런 그렇군요. 이제 단순한 용도의 이제 툴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좀 툴을 익숙해지려면은 굉장히 좀 실제로 많이 사용을 해봐야 됩니다. 네. 이상하게 그런 툴들은 다 영어로만 써 있어서 전 개인적으로 접근하다가도 좀 많이 어려워서 포기했던 상황이 좀 많이 있는데 네. 최근에는 이런 어떤 툴 같은 게 갑자기 좀 생각이 드네요. 뭐 이 태블릿 PC라고 할까요? 뭐 아이패드나 이런 안드로이드 태블릿 PC에 네. 사용자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툴들이 좀 많이 나와 있어요. 뭐 조금 관련이 없는 얘기긴 하지만 뭐 3D 프린팅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네. 많이 보급이 되기 전초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네.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그려져 있는 모양을 갖다 놓고 그러면 이제 약간 어느 정도 완성돼 있는 작품이 나오는 뭐 그런 일들이 좀 있고요. 네. 좀 재미있는 것이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게 좀 욕심이 나는데 한글화가 좀 됐으면 좀 어려우셨나 봐요. 많이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분야 같은 경우에는 채용 상황이 어때요? 채용 실태나 기본적으로는 뭐 네. 오늘 소개해드린 사실 업체들은 뭐 매출 규모 3천억의 직원 수 거의 뭐 1,000명 가까이 500명 이상의 그 기업들이기 때문에요. 네. 기본적으로 또 공채 특히 개발 인력은 직원 어. 비중상 높기 때문에 거의 해마다 정기적인 공채를 많이 하고요. 아, 그렇군요. 예, 통신 쪽은 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뭐 이게 기술이 뭐 6개월을 개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좀 네. 계속 인프라 관련된 기술은 좀 오랫동안 선행 기술을 계속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 사실은 기본적으로 채용을 정기적으로 좀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아까 전에 이제 여러 분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뭐 한 가지 더 그러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네. 그 조금 더 안으로 좀 들어가 본다면 그 LTE를 활용을 하는 어떤 여러 가지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물 인터넷 관련돼 있는 네. 여러 분야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점점 중요해지는 게 약간 센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흔히 얘기하는 센서가 뭐 그냥 사람들 지나가는 완전 동작 예. 인식 센서 이런 것들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주변에 어떤 그 이동통신 칩을 받아들여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통신을 해야 되는 그렇죠. 어떤 부품들이 많이 필요해지게 되거든요. 네. 네. 근데 문제는 이 부품들은 절대 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맞아요. 전력도 많이 소모할 수가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안에 작은 것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기 네, 때문에 네. 저전력이고 저사양이어야 하는 뭐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예. 네. 그래서 예전에 PC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 안에 메모리 하나 올리고 내리느냐에 따라서 어떤 게임을 하는데 소리가 나냐 안 나냐는 어떤 그런 네. 상황까지 벌어지는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 그 회로를 관리하고 설계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정말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체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저도 또 개인적으로 이런 게 궁금해지는데요. 또 IT 관련 취준생분들을 대변해서 또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네, 뭔데요? 하드웨어 쪽 일을 하다 보면 뭔가 이 머리 쓰는 일 반, 몸 쓰는 일 반 이럴 것 같은데 실제로도 그럴까요? 뭔가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이 겪어보신 갖고 계신 분들이- 오해인데요. 예. 저희가 네. 이제 사실 오해예요? 예, 어. 너무 힘들어 4년제 보이나 봐요. 4년제 대학의 공대 이제 네. 저희가 뭐 아까 말씀드린 기계공학, 전자공학 그런 공대에 나온 분들은 네. 생산을 직접 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생산 관리와 또 생산 그리고 또 그 연구 개발 업무의 좀 특성을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네. 연구 개발은 이제 선행 기술을 연구하기 때문에 그건 사실은 정말 몸을 쓸 일은 거의 없고 머리를 써야 됩니다. 네. 네. 그런 쪽을 사실 공대생들이 또 R&D 쪽을 많이 하죠. 네. 또 개발이라고 하는 쪽은 저희가 또 실제 양산되고 있는 제품,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당장에 생산되는 제품과 관련된 업그레이드라든지 또 뭐 패치하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담당하는 개발 업무가 있고요. 네. 이제 생산 업무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공장에서 실제 또 이제 그 네. 주로 이제 고졸학력인 분들이 네. 이제 투입돼서 하시는 건데 그 대졸자 공대생들이 하는 일 생산 관리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생산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산 관련된 스케줄링을 한다 할지 그런 생산 어떤 라인을 뭐 최적화한다 할지 또 아니면 양산된 제품의 버그를 찾아내는 걸 패치를 한다 할지 R&D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얘기하는 그런 개발 직군에서는 뭐 실제로 막 그렇게 육체적인 물론 이제 공장을 생산 관리 쪽에 가까운 직무로 갈수록 이제 네. 공장에 체력적으로 좀 힘들겠지만. 자주 다녀야 되기 때문에 예. 좀 출장은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실제로 본인이 육체적인 일을 많이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유지라든지 보수 쪽 업무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몸을 많이 쓰시죠? 그쪽은 오히려 다르죠.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거는 네. 사실 기술 지원 직군으로 보셔야 맞습니다. 되는데요. 예, 그런 엔지니어 쪽이 그러니까 현장 엔지니어가 될 때는 오히려 고객 사이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네. 사이트에 가서 또 이제 트러블 슈팅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그런 업무를 흔히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갑자기 이제 이동통신사 차량 마크가 달려서 네. 쭉 가서 뭐 이렇게 철탑 같은 데 올라가서 안전모 쓰시고 그러니까요. 작업도 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네. 그런 작업도 있고 굳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는 기지국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기지국에 갑자기 뭔가 문제가 발생을 했다 했을 땐 바로 가서 펌웨어라든가 이런 것들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이제 접근을 해야 되고요.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가리켜서 노트북을 뭘 들고 다니느냐, 그래서 뭐 전산 쪽이냐, 네트워크 쪽이냐 이런 어떤 그런 인증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네. 뭐 특정 회사의 그 제품이라 제가 언급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 키감이 좋았던 예, 그런 어떤 노트북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정말 전문성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실시간을 요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지금 말씀해주신 관리와 운영에 대해서는 정말 현장에 좀 많이 나가는 일이 좀 종종 잦죠. 그렇죠. 자격증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전문 분야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뭐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쪽도 뭐 개발 관련된 자격증이 있는데요. 네. 실제 채용하는 회사들의 그런 트렌드적으로 볼 때는 자격증보다는 아까 말씀 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 툴 사용을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느냐가 아. 예, 회사에서 적응할 수 있는 여부를 관건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특히나 이제 공학 전공하신 분들은 예. 뭐 이렇게 너무 외부 활동 저희가 요즘에 또 경험 항상 중요하다 뭐 맞아요. 도전적인 자세 예.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개발이나 R&D 직군은 전공 관련성과 또 학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전공이 실제 업무와 밀접하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요. 네. 또 툴 사용, 자격증 너무 영어 뭐 이런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네. 아. 전공과 관련된 또 중요하네요, 본인이 이거. 지원하려고 하는 직무와 관련된 툴 사용을 익숙하게 좀 해보시고 상대적으로 그럼 영어 비중은 좀 약한 거죠? 물론 이제 해외 클라이언트나 네. 또 해외 출장을 가는 쪽은 또 영어를 개발자들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네. 제한적이고요. 사실은 이동통신 사업 자체 국내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발 직군 지원하는 분들을 영어를 우선적으로 이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연봉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연봉은 사실 이제 저희가 네. 이건 또 산업적인 특성이 있는데 네. 이동통신 서비스 회사는 제가 이제 뭐 첫 방영 때 이제 연봉이 되게 높다 네, 얘기 네. 말씀드렸지만 이런 협력업체들은 또 제조업의 특성을 또 가지고 있고요. 예. 또 협력업체라는 그런 사업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아. 생각만큼 유통 서비스 회사 기준으로 볼 때는 만큼은 연봉은 안 되지만. 예, 차이가 사실 많이 나고요. 아, 그래요? 많이 나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일반 제조업체와 비교했을 때는 나름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이고 또 개발 인력들은 좀 약간 고학력 인력 채용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네. 네. 평균 연봉 비교했을 때는 일반 제조업체보다는 높고 하지만 뭐 통신 서비스 회사하고 비교할 정도는 이제 못 된다. 그건 그렇게 간단한 이치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 이사님이 처음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제조 산업의 그 이익률은 퍼센티지는 얼마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단가라든가 제조 단가 이런 것들이 모두 거의 공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혹시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어떤 최근에 산 스마트폰이 예. 단가가 다 공개가 돼서 이거 만드는데 3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제조사가 갑자기 뭐 60만 원에 판매하고 있다. 네. 소비자들은 난리가 나죠. 그렇죠. 그렇죠. 제조 산업이 약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그런 상황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서비스는 무형의 가치에서 어떤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좀 부가가치가 높게 책정이 되어 있죠. 뭐 그만큼 더 힘들고 고생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통신개발 업무 쪽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전공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회사마다 사용하는 툴이 따로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잘 숙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영주 캐스터가 IT 산업 구직자를 찾는 기업들 소개해 주신다죠? 네, IT 취업을 위한 알짜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위치한 한효에서 오늘 나왔네요. 하드웨어 및 펌웨어 개발자를 모집합니다. 한효는 광통신 부품을 생산 수출하고 무역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요. 이번 채용권은 전문 대졸 이상의 분들이라면 누구나 지원하실 수 있고요. 4대 보험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과 구축 서비스업을 하는 해오름 기술에서 IBM 유닉스 그리고 스토리지 기술 지원을 담당할 경력 사원을 모집합니다. 주 5일 근무, 정규직 형태고요. 4대 보험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네요.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열정 넘치는 엔지니어를 찾는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도전해보세요. 시스템 유지 보수, 솔루션 개발 사업을 하는 넥스트와이즈에서 기술 영업직 경력 사원을 모집합니다. 대졸 이상의 분들 중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지원하실 수 있고요. 영어 가능자나 서버 네트워크 관련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은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봉 3,800에서 5천만 원까지 면접 후 결정되고요. 자세한 업무 내용과 우대사항들 꼼꼼히 살펴보신 후에 자신 있게 지원해보세요. 이번에는 반가운 신입사원 채용 소식입니다. 데이터베이스와 온라인 정보 제공업을 하는 다하미 커뮤니케이션즈가 디지털 뉴스 콘텐츠 가공을 맡을 신입사원을 모집합니다. 대졸 이상 또는 대학 졸업 예정자도 지원 가능하고요. 2개월 수습 기간 동안 직무 교육을 실시한 후 정식 근무를 하게 됩니다. 급여는 회사 내규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요. 회사 근거리 거주자 그리고 정보 처리 전공 관련 경력자는 우대해드린다고 하니까 이 점 잘 참고해 주세요. 주식회사 DIT가 2015년 신입사원을 모집합니다. 채용 부문이 다양한데요. 주로 영상 처리나 장비 운용 관련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유지 보수하는 업무고요. 또 근무지도 수원, 광교, 천안, 아산, 일본 등 각지로 파견될 수 있습니다. 자,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남자분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여야지 공통 자격 요건에 해당되니까요. 이 점 꼭 참고해 주세요. 네, 이상 IT 관련 알짜 구직 정보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 직업, 이 취업, LTA 분야 하드웨어 쪽 관련 회사들 살펴봤습니다. 통신 관련 회사에 지원하고자 하는 분들은 개발 직무별로 채용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지원하실 때 이 점 기억하시고 또 그 미리 지원하는 회사가 사용하는 툴 무엇인지 꼼꼼히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IT 동아의 권명관 기자, 커리어 멘토스 신상진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매력적인 IT 취업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직업, 이 취업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함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